초호화 캐스팅이다. 조용필과 이 셰익스피어 인 러브가 관통하는. 아니, 정문성이 누구죠? 저는 윌 셰익스피어밖에 모르는데요. 하나 둘 셋 피카. 다시 할게요. 빨리요. 빨리 들어갔나? 너무 급해 빠르셨어요. 마음. 하나 둘 셋 피카. 자, 벌써 세 번째. 저희가 세 번째 피카 모드를 위해서 핫한 연극 셰익스피어 인 러브 맞지? 셰익스피어 인 어머? 러브를 보고 왔어요. 오랜만에 방송하니까 조금 힘드네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야만케 손재원 배우 그리고 마포구청의 조명계에 떠오른 샛별 고양이손 대표 하이석 PD님과 또 함께합니다. 2주 됐죠? 2주 네, 잘 2주, 지내셨어요? 잘 지냈어요. 예. 혹시 저 커피포트 좀 갖고 와주실래요? 예. 만들면서 해야지. 예. 저는 아직 연극에서 좀 잘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떠세요, 요새? 저는 원래 한번 자고 나면은 딱 리셋되는 스타일이라서 아주 그냥 금방 빠져나가 살겠습니다. 오늘의 커피는 뉴 웨이브, 뉴 뉴 웨이브 이런 거 이렇게 해갖고 어. 아시는 분들은 아시지 않을까요? 난 뭐 처음 봤는데. 오. 맞아,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아니, 따님이 안 보셨다고 하시나요? 저도 잘 안 봐요. 제가 그건 카메라에 좀 나오는 걸 못 상처야. 봐서. 아니, 제가 제 목소리를 듣는 게 너무 괴로워서 플레이를 쭉 하지 않고 이렇게 찍으면서 얼굴이 어떻게 나왔, 이게 어떻게 나왔구나를 봤는데 목소리를 제가 카메라 앞에 선 적이 별로 없어서 카메라 앞에 쓴 거를 잘 못 보겠어요. 그러면 빨리 시작해 보도록 하죠. 예. 저희는 정문성 김유정 페어를 보고 왔는데 간단하게 셰익스피어 인 러브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해주세요. 네. 딸한테 딸한테 해주시죠. 하듯이 딸이요? 동화책 읽어주듯이. 이렇게 내려오면. 이 작품은 동명의 원작 영화가 있는 작품인데 배경은 1593년 런던. 가난한 작가인 셰익스피어는 새로운 작품을 쓰고 있었지. 그러던 중 영국 오디션에서 토마스 켄트라는 이름으로 남장을 한 부자 상인의 딸을 만나게 되고 가까워지면서 비밀리에 사랑이 싹튼다고 해. 운명의 여자 이름은 비올라 드 레셉스. 비올라와의 사랑을 통해 영감을 받으면서 셰익스피어는 로미오와 줄리엣을 집필하기 시작하고 과연 이들의 사랑과 로미오와 줄리엣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리허설 때 잘한다. 아까 엄청 잘하는데. 땀나. 네, 저희 예고편이 없어서 이렇게 간단하게 줄여봤습니다. 덧붙여 말하자면 셰익스피어 인 러브는 로미오와 줄리엣은 어떻게 탄생하게 됐을까라는 질문에서 시작된 역사와 허구 세계를 재치 있게 배열한 상상력이 돋보이는 작품입니다. 저희는 정문성 김유정 페어를 보고 왔습니다. 저는 이거 페어라고 하는 것도 사실 오늘 처음 이번에 들었어요. 그냥 그렇게까지 볼 기회가 많이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이 연극 리뷰를 이렇게 빨리 하게 될 거라고 생각 못 했습니다. 원래는 저희가 원래 드라마랑 영화 위주로 이제 세려고 했었던 건데 무드가 그럼 원래 무비 앤 드라마? 무비 앤 드라마에 줄인 걸로 피카 무드 피카 무드 이건데 그 드라마라는 단어가 어쨌든 그 내러티브를 갖고 있는 친구들 다 포함하니까 그렇게 해서 그냥 넓은 뜻을 갖고 있지 않나. 아니, 근데 어떻게 하다가 우리가 이 연극을 보게 됐죠? 제가 추천했던 겁니다. 네. 제가 뭐 하다가 추천했지? 저희가 친해지는 시간을 미팅을 갖고 하다가, 있는 중에 제가 그때쯤 그 기사에서 막 초호화 캐스팅이다 이런 걸 너무 많이 봐서 대극장 연극을 본 적이 없어서 그러면은 보면 연기적으로 공부가 많이 되지 않을까 해서 호기심을 처음에 관심을 갖게 됐는데 제가 또 김유정 배우님 인스타 염탐하고 있거든요. 서로 빨라 한다는 줄 알고 아니죠. 제가 기대할 혼자서 뻔했네. 제가 혼자서 보고 있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거기 올라오는 셰익스피어 막 리허설 이런 사진들이. 그래서 보고 싶다고 살짝쿵 말씀을 드렸어요. 맞아요. 전 굉장히 오랜만에 연극을 보는데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저도 되게 오랜만에 봤어서
극으로 셰익스피어를 인 러브를 보는 건 어떤 걸까 약간 상상을 되게 많이 하고 갔는데 상상 이상으로 좋았습니다. 그럼 연극 끝나고는 말 많이 하고 가셨어요? 그때 이제 저희가 끝나고 먼저 혼자 가고 우리는 이제 따로 차 타고 가는데 진짜 별로 말을 안 했어요. 에 진짜요? 저는 연극 끝나고 혼자 집에 가면서 혼자 가는 게 또 좀 쓸쓸한 거예요. 집에 가는 길이 너무너무. 아, 다른 분들은 모여서 가면서 재밌는 얘기 뒤에 많이 하고 가겠지? 이 셰익스피어 인 러브 보고 너무 좋았었거든요, 저도. 그래서 이 감정이 깨지는 게 싫어서 집에 가서 감정을 그대로 가지고 일기 같은 걸 쓰고 싶어서 가면서 무슨 과몰입 플레이리스트 이런 거 있길래 그거 틀어놓고 가면서 혼자. 근데 거의 그 시대에 살던 16세기 사람이었어, 가면서. 연기를 하시니까 그런 감정이 되게 깊이 들어갔다가 나오시는 그런 스타일이신가 봐요. 전 연기도 안 하지만 깊이 내려갔다가 MBTI가 저도 F, ENFJ인데 완전 내려갔다. 그 진짜 완전 내려가서 저 그날 새벽 2시에 잤어요. 저는 그 연극 같은 걸 좀 오랜만에 보니까 커튼콜 같은 거 할 때 보면 사람들이 막 웃으면서 수고했다 막 하는 그런 걸 볼 때 되게 제가 옛날에 그 음악방송 이런 데서 일을 해가지고 쇼 끝나고 생방송 쇼 끝나고 같이 이제 수고하셨습니다 PD가 그렇게 얘기하면은 다 모든 게 끝난 거니까 그러면서 막 수고하셨으면 막 웃고 막 이런 게 떠올라서 박수 치고 막 같이. 굉장히 집중해서 뭔가를 하고서 그 끝나는 느낌 굉장히 그 오랜만에 느껴서 되게 부럽기도 하고 약간 이게 이제 막 드라마나 이런 극과는 좀 다른 약간 다른 시스템이니까 그 해소되고 하는 갈등 해소되고 하는 게 그래서 그게 되게 인상 깊고 좋았어요. 예. 그때 음악 방송 그게 되게 세잖아요. 라이브 할 때 약간 그쵸, 그 긴장감이나 막 그런 게 그쵸, 세죠. 생방송을 한 반년 하면 사람이 막 되게 수척해지고 막 생명이 줄어든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워낙 이제 긴장이 되고 틀리면 안 되니까 사고 나면 안 되니까 생방송 나가는 건데 그냥 굉장히 그 방송 시작하기 전에 이제 카운트다운을 막 해요. 19, 8 이렇게 하면은 막 몸에서 막 소름이 막 솟고. 저는 대학교 때 이제 연극 했을 때에 때문에 약간 그 공감도 하고 커튼콜 때 많이 내려갔던 것 같아요. 그 해소감이나 이런 것들 보면서 그때 그 기억이 좋았었으니까. 이 셰인럽의 매력이 무엇이었을까를 한번 같이 얘기를 해볼까요? 좋습니다. 일단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극장 연극이 처음이었으니까 제가 잘 몰라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일단 캐스팅에 신경을 진짜 많이 썼구나 라는 게 제일 많이 느껴졌고 그리고 엄청 유머러스한 유머 코드가 엄청 많은 작품이거든요. 사실 모르고 갔어요. 그냥 제목만 보고 포스터만 보고 아 살짝 진지한가? 셰익스피어? 인 러브? 진지한가 하고 갔는데 너무 유머 코드가 많은 거예요. 저도 완전 정극인 줄 알아. 완전 정극인 줄 알아. 근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엄청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엄청 재미있는 극이어서 살짝 그걸 보면서 그게 흐름이 지루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리고 되게 인상적이었던 건 연극 시작하기 전에 연극 관람하면서 주의사항 이런 걸 극중 캐릭터가 나와가지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게 틀을 깨지 않고 그렇게 주의사항을 설명해주는 경우가 저는 처음 본 거라서 그때부터 오히려 완전 극이 시작하기 전부터 그래서 쉽게 몰입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장면도 되게 그렇고 그분들이 이렇게 착 하고 읽기 전에 음악을 진짜 하고 그거 보면 저거 진짜 하고 있는 건가? 음악 녹음한 건 그거만 계속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다가 그거 바뀌면서 약간 인트로 딱 들어가는데 아 이건 되게 신박하다. 그런 부분들은 되게 매력적인 부분이었던 것 같고 작품 내에서 약간 그 셰익스피어의 다른 작품들에 관련된 것들도 좀 이렇게 녹아들어 있는 것들이 있어서 좀 매력이 좀 있었지 않았나. 해니맨이 고리 대금업자라서 이제 헨슬로한테 돈을 갚으라고 해서 이제 코를 잘라버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게 이제 베니스 상인에서는 인욕 재판이 있잖아요. 또 이제 웨섹스랑 비올라의 아버지가 결혼을 흥정하는 장면이 있었는데 거기는 이제 말발량 길들이기 작품이 녹아 있다고 하고요. 알고 봤으면 또 달랐겠다. 약간 저는 그러니까 한국식으로 조금 해석해서 약간 그 아까 말한 유머나 이런 것도
한국식 연극도 많이 포함됐구나를 느꼈던 것 같아요. 그날 앉자마자 저한테 얘기하셨잖아요. 무대가 되게 깊다고. 이게 무대가 이게 사람이 보통 이제 화면을 보면은 뭔가를 보면은 가운데에 쏠리게 돼 있는데 좌우에도 이렇게 높게 시선이 가게 돼 있고 안쪽에도 깊이 뎁스가 깊어가지고 안쪽 이게 좀 더 무대가 2D보다 3D에 가깝게 맞아요. 그래서 이제 뭐 시선이 여기저기 갈 수 있는 그래서 안 그래도 화면 전환 같은 게 되게 다른 장면이 여기저기서 일어나니까 되게 흥미로웠고 뒤에서 또 얘기하겠지만 이게 원작에서 보면은 무대 똑같아요. 그 극장 무대가 그렇게 거의 비슷하게 그렇게 미술이 되어 있는데 그대로 약간 옮겨져 있는 느낌이라서 저는 보고 나서도 원작 보고도 그런 약간 무대 장치에 대한 신경을 엄청 썼구나 라는 거 엄청 느꼈고 찾아본 바로는 또 관객이 지겨워할 때쯤에 뭐라고 표현하냐 이게 프론트고 이쪽 뒤에가 이제 무대 막 돌아가잖아요. 이게 돌아가는 시점들이 관객이 좀 지겨워할 때쯤 그게 돌아가게끔 약간 좀 설정을 해놨었다 하더라고. 뭐 위에 내려가고 올라가고 막 이런 돈이 엄청 많이 들어갔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우리나라에 그걸 그렇게 소화할 수 있는 극장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그게 예술의 전당이니까 아마 가능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무엇보다 거기서 말하는 그런 톤 이런 게 약간 셰익스피어 원작에 나오는 그런 약간 번역체 영문학 고어 이런 거를 보는 건데 그게 굉장히 흥미로웠어요. 되게 어색하잖아요. 그게 약간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우리가 고등학교 때 삼인곡, 송민국, 감동 그런 거 고려가요 이런 느낌일 텐데 거기서는 그걸 되게 멋들어지게 연기하니까 되게 신기했고 그리고 거기서 얘기하는 그런 말투가 뭔가 이렇게 옛날 스타일로 뭔가 사랑을 말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 걸 소네트라고 하는데 소네트를 찾았다가 되게 흥미로운 걸 발견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르네상스 시절 이탈리아의 단테 알리기에리가 그의 연인 베아트리체에게 보낸 서정시에서 유래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의 이제 시인데 베아트리체? 보다 보니까 어디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생각해 보니까 제가 옛날에 이게 뭐지 했던 거 조용필 노래 중에 슬픈 베아트리체라는 노래가 있거든요. 진짜로 근데 그 베아트리체가 이 베아트리체야. 맞죠? 맞아. 내용도 맞을 거야. We Are the World. 조용필과 이 셰익스피어인 러브가 관통하는 어떤 접점인 거지. 뭔가 어떤 여성의 원형이라 그러나? 마돈나 뭐 그런 느낌인 거죠. 예. 원래 이탈리아에서 시작된 건데 이거를 영국으로 갖고 와서 셰익스피어가 영시 형식으로 온전히 발전시켰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탈리아에서 시작된 이런 얄리얄리얄량성 이런 거를 갖고 와서 이제 영국 스타일을 바꾼 거죠. 자기 스타일로. 셰익스피어 스타일로 얄리얄리얄량 거죠. 셰익스피어인 러브 연극의 매력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네. 매력적인 거에서 다른 거 더 생각나면 좀 더 얘기를 해봅시다. 그래서 매력적인 걸 쭉 얘기를 하다 보니 저가 생각되는 거는 정문성 김유정 페어에 대한 얘기가 좀 필요하지 않나. 제가 되게 귀가 얇고 편견이 되게 많은 사람이라서 김유정 배우에 대한 편견이 좀 많았어요. 왜냐면 아역부터 시작했고 전 그 배우님이 지금 나이대에서 뭐 얼마나 하겠어, 처음 연극이라 하니까 또 얼마나 뭐 또 하겠어 했는데 너무 잘하는 거죠 그날. 그래서 약간 뭐 사람들마다 느끼는 게 달랐겠지만 저는 되게 배우로서 이게 한 단계 또 이렇게 탁 넘어서는 순간을 느꼈겠구나 하면서 약간. 그리고 남장 여자를 또 해봤잖아요. 구름이 거기서 이제 남장 여자를 했어서 그 중간에 톤 바꾸는 게 저는 사실 다른 배우님들보다 되게 잘 하지 않았을까. 다른 것도 하이라이트 봤더니 제일 낫더라고. 제가 보니까 이 톤 바꾸는 게 하다가 하는 이 톤 조절을 나누는 걸 되게 잘 하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20년 연기를 하니까 그렇게 뭐 내공이 다르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그리고 이제 비올라를 이해하고 로미오도 이해해야 되는 거고 줄리엣도 이해를 해야 되는, 그러니까 세 가지 배역에 대한 톤을 자기가 이해를 하고 이거를 해야 되는 연극이다 보니까 본인이 그거에 대해서 이 접점이라든지 약간 딕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되게 신경을 좀 썼구나. 물론 그게 어색해 보일 수는 있지만 그거는 뭐 세월이 해결해 줘야 되는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김유정
자연스럽게 치고 들어오세요. 저는 말이죠. 저도 너무 좋았는데 전 원래 제일 처음에는 보고 싶었던 뭐라 하죠? 일지망 페어? 최애 페어? 아무튼 보고 싶었던 페어가 정문성, 김유정 배우가 아니었어가지고 누구였어? 말해도 돼요? 뭘? 여자는 누구를 봐도 상관이 없겠다 했었거든요. 왜냐면 세 분 캐스팅된 여자분들이 다 무대 연극을 무대 연기를 하셨던 분들이 아닌데 남자 세 분은 다 무대 연기를 워낙 많이 하셨던 분이라서 아무튼 그래서 김승철을 보고 싶었는데 뭐야? 완전 사심이네. 아니요. 그리고 게다가 정문성 배우랑 김유정 배우랑 나이 차이가 좀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걱정을 좀 많이 하고 처음에 연극 보기 전에 걱정을 좀 했었어요. 근데 연극 보고 나서 저한테 정문성 배우님은 그냥 윌 셰익스피어 그 자체였습니다. 아니, 정문성이 누구죠? 저는 윌 셰익스피어밖에 모르는데요. 맞아. 진짜 그 차이가 있구나라는 걸 느꼈던 게 다르지 않았어요? 그냥 달라. 그냥 그 나오는 사람들 모두와 다른 뭔가가 있었어요. 주인공이라서가 아니라 그게 있는데 진짜 표현력이 모자라네. 어떻게 표현해야 되지? 이게 흔히들 이런 고어의 대사들은 연기를 그냥 읽듯이 하면은 굉장히 지루하게 들리거나 재미없게 들리기 쉬운데 아무래도 연기력이 너무 좋고 이걸 잘 살리는 분들이니까 긴 대사임에도 불구하고 쏙쏙쏙 들어오는 느낌. 그게 이제 정문성 배우님이 정말 탁월했던 것 같고 아니 여기 소네트가 있는데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읽어주시죠. 한번. 저 18번. 이게 미소 PD께서 소네트의 감명을 받아서 그날 구매하신 소네트 정문성처럼 읽어주세요. 시집. 저 이건 처음 봤어요. 책은 훨씬 더 그 말씀하신 약간 고어 느낌이 더 많이 나더라고요. 네, 한번 해보세요. 자, 기억이 나요? 자, 하이, 또 이거 시키는 거야? 큐. 내 그대를 한여름날에 비교해볼까? 그대는 더 아름답고 더 허창하여라. 거친 바람이 5월의 고운 꽃봉오리를 흔들고 여름의 기한은 너무나 짧아라. 때로 태양을 이렇게 안 하셨어요. 그분은. 셰익스피어는 아닌 것 같은데. 그게 되게 달랐던 것 같아. 언어에 대한 이해? 언어에 대한 이해? 이게 되게 진짜 어려운 거예요. 명장면 혹시 뽑아볼까요? 어차피 뭐 지금 매력에 대한 얘기 하니까 명장면만 좋습니다. 하고 다른 키워딩 얘기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좋아요. 이게 약간 스포일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스포 싫어하시는 분은 넘기세요. 네. 이 연극이 이제 연극을 만드는 과정을 연극으로 만든 액자 구성의 연극이에요. 그래서 뒤에 보면은 로미오와 줄리엣을 이렇게 준비하다가 로미오와 줄리엣을 초연하는 장면이 나와요. 공연을 시작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장면을 표현할 때 저는 약간 이거 보면서 너무 좀 신기했는데 연극에서 갖고 있는 장점을 잘 살린 거죠.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어떡하지 이거 연극 올릴 수 있을까? 막 그러다가 다시 잠깐 있다가 그러면서 빨리 무대에 나서 연기를 해 하면서 사람을 미니까 같은 사람이 뒤에 돌아서서 연기를 막 시작하는, 그러니까 마치 연극의 백스테이지와 그냥 스테이지를 같은 무대에서 시점을 살짝 바뀌어서 보여주는. 만약에 우리가 카메라를 이걸 찍었다면 이거 하나 찍고 이거 하나 찍고 섞을 텐데 연극이니까 허용 가능한 시적 허용 이런 것처럼 연극적 허용 이런 느낌으로 이거를 되게 잘 표현해서 그런 연극적인 기법이 굉장히 신비했고 이게 굉장히 잘 이해가 되네 이러면서 신기한 경험이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구나. 그게 제일 인상 깊었습니다. 연출전 다르다. 보는 입장이. 저는 그 2막 들어가서 비올라의 결혼식이랑 로미오와 줄리엣 리허설 장면이랑 교차되듯이 하는 장면. 기억나세요? 네. 기억나세요? 아까 쉬는 시간 잠깐 얘기했는데 저는 기억이 안 나서. 집중 안 하셨으니까. 기억나세요? 다들 기억나. 그러면서 저는 그게 깊은 무대를 진짜 잘 활용했구나라고 느꼈던 게 비올라가 같은 장소에 있는 듯이 하다가 뒤에 손을 잡고 외색스경 손잡고 쭉 걸어가요 무대 뒤로. 그게 너무 영화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연극 무대로 저런 연출을 할 수 있구나. 그리고 그렇게 비올라 걸어가고 나서 그 정문성 배우는 표정이 그 쓸쓸함과
공허함과 그 혼자 남겨진 그 표정이 막 아 비올라랑 함께 했던 게 진짜 그냥 한여름밤의 꿈이었나? 이런 표정으로 혼자 남아있던 그 정문성 배우님 표정이 일단 너무 기억에 남고 그리고 이거는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장면이었는데 제가 연기를 하고 있는 사람이라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 로미오와 줄리엣 오디션 장면 있어요. 아, 되게 막 엄청 유머 코드도 많고 빠르게 지나가는 장면이었는데 그거 보면서 좀 씁쓸해서 왜? 씁쓸했다고? 네. 명장면 찍고는 씁쓸한 그 뭐랄까 인상 깊었던 제가 항상 뭔가 평가를 받고 항상 아. 오디션을 보러 다니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렇게 맞아. 보여지더라고요. 막 아 다음 이러는데 조금만 더 봐주지. 조금만 더 봐주지. 이런 생각도 좀 들었어요. 그래서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장면들인데 그런 것 때문에 귀에 꽂히는 대사들이나 장면들이 기억에 남는 게 많았습니다. 그 비올라 대사에서도 뭐 꿈에서라도 배우가 될 수 있다면 평생 잠만 잘 텐데 막 이런 것도 그냥 어떻게 보면 시대의 상을 반영한 비올라의 꿈에 대한 열망 이런 걸 보여주는 대사인데도 저한테는 다르게 와닿더라고요. 그랬습니다. 전 두 개를 골라봤는데 하나는 첫 장면이 원작과 좀 다른데 이렇게 미술 쫙 갖춰진 상태에서 사람들 막 이렇게 몰려서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포스터에도 그건가? 스틸샷에서도 되게 많이 나왔는데 그게 약간 그러니까 모든 콘텐츠를 만들 때 감독들이나 연출자들은 초반 5분 초반에 되게 집중 많이 딱 하잖아요. 이게 어떤 톤인지를 딱 잡아주는 건데 그때 약간 그 움직이는 무대였던 것 같은데 그 식탁이 아니라 뭐라 그러니? 책상에서 이렇게 펜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는 그 장면이 되게 가장 첫 씬이라서 인상 깊은 것 같고 연기로 방금 건 이제 연기로 봤을 때는 피디님도 저한테 저번에 잠깐 얘기하셨던 건데 뭐 저기 비올라랑 뭐 이렇게 하다가 뭐 글썽글썽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극단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톤으로 갑자기 싹 바뀌는 그 장면 정문성 배우의 그 연기를 아주 확 느낄 수 있었던 그런 장면이 인상적이었어요. 명장면. 참 사람들마다 다 보는 게 다 다를 텐데 저는 그런 것들이 많이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사실 다 명장면인 것 같아요. 하나도 빠짐없이 되게 정성 들여 만들었다는 거는 딱 느껴지는 것들이었었어요. 저는 그게 좋았어요. 사실 세익스피어 하면 굉장히 박제화된 사람이잖아요. 세익스피어 하니까 굉장히 저도 처음에는 되게 고리타분하고 재미없고 지루할 것 같고 뭔가 그런 박제화된 인물인데 그런 사람이 제 생기를 불어넣어서 살아서 뭔가를 움직이고 그러면서 우리가 다 아는 로미오와 줄리엣이라는 작품을 만들어내는 과정 그런 과정을 옆에서 관객으로서 지켜보고 있으니까 그게 되게 멋있고 부럽고 했었어요. 창작의 얘기가 비중을 좀 두고 있었던 거네. 지금 생각해보니까. 실제로 김동현 연출가님께서 이런 연극을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다. 그래서 이 연극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려주고 싶다 해서 그렇게 연출을 주도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셰익스피어 인 러브에 대한 어쨌든 작품 개괄적인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조금 더 이제 심오한 주제들을 좀 파트 2에서 좀 얘기해 보는 걸로 하시죠. 당이 좀 떨어진 것 같은데. 자, 커트. 파트 2는 키워딩으로 얘기해 볼까 합니다. 네. 자. 네, 오늘 키워딩 오늘도 로투스와 함께합니다. 저희가 손을 너무 로투스 말고 또 다른 거랑 함께해도 참 좋을 것 같은데 말이죠. 빵집, 협찬 대환영입니다. 과자, 뭐 저희 잘 안 먹어. 저 잘 먹어요. 그래서 저희 잘 먹어서 놓으면은 노출 효과도 좋고 초반에 나가는. 대환영. 하나씩 이제 시작해 볼까요? 네. 5번. 5번. 네, 5번은 셰익스피어입니다. 셰익스피어. 저는 이거를 어쨌든 보고 나서 셰익스피어를 검색하니까 미스테리가 자꾸 같이 뜨더라고요. 제가 원래 미스테리 채널 기묘한 밤 뭐 이런 분들 거 뭐 좀 보긴 보는데 EBS 건가? 1시간짜리를 봤어요. 존재하지 않았다. 셰익스피어가? 네, 존재하지 않았다. 20 몇 년 동안 그렇게 많은 작품을 그렇게 잘 쓸 수가 없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뭐 프랜시스 베이컨, 옥스포드의 무슨 저기 귀족 중에 하나였다. 그다음에 여기에 나오는 배역에 나오는 말로까지 해서 그 사람들이 셰익스피어였다.
이런 엄청나게 많아요. 미스테리 뭐 하는 거 많고 이분 참 미스테리인 것 같긴 해요.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글을 잘 쓰지? 그것도 너무 많은 작품을. 저는 웹드라마만 써도 힘들어 죽겠는데 셰익스피어 별로 안 좋아하시네. 아까 안 좋아한다 했잖아요. 그 수업 들을 때도 안 좋아한다. 아니 수업이 재미가 없었는데 뭔가 되게 어릴 때 햄릿이었나? 대본 전집을 읽은 적이 있거든요. 되게 어릴 때? 한 2, 3학년 때? 초등학교? 그걸 읽고 그것도 오빠가 뭐 어쩌다 보니까 샀대요. 멋있어 보여서 샀는데 오빠가 몇 살이었죠 당시에? 오빠가 저보다 3살 많으니까 오빠도 어렸는데 오빠가 원래 책 읽는 걸 되게 좋아했었어요. 그래서 그냥 옆에서 제가 읽으니까 나도 읽어야겠다. 그래서 너무 재미가 없는 거야.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고 그때부터 저는 셰익스피어한테 좀 반감이 있었거든요. 그래도 읽었네 책을. 읽었는데 정말 글씨만 읽은 거. 내용 하나도 못 알아듣겠고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하지만 햄릿 제작진에서 연락이 온다면 감사합니다. 근데 그래서 셰익스피어에 대한 반감이 진짜 심했는데 그거를 더 크게 만들어준 게 대학교 때 그 셰익스피어 수업. 그래서 전 이 셰익스피어 인 러브도 사실 처음엔 조금 이런 거면 어떡하지? 너무 정극이면은 진짜 나 좋을 것 같은데 심지어 내 친구들도 아니고 같이 일했던 사람들이랑 보는데 졸면 이미지 어떡하지? 했는데 너무 재밌어서 다행이었습니다. 저는 셰익스피어를 보면서 언어의 마술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아니 저 찾아보니까 셰익스피어 이전에는 영국보다는 뭐 이탈리아나 뭐 이런 쪽에서 문화가 훨씬 더 융성해서 거기에 문화들이 발달되고 많이 차용했는데 셰익스피어를 기점으로 더 언어가 풍부해지고 거의 좀 더 영국 특유의 영문학이 발전하는 그런 좀 전환점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셰익스피어가 신조어를 되게 많이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마치 신조어. 자기가 이게 쓰면 이제 영국에서 이게 쓰면 사람들이 쓰면서 이게 말이 되는 것 같고 부럽다. 마치 이제 잘 나갈 때 GD 느낌. 분조카. 아니 뭔가 했어. 신조어래가지고 오케이. 음악 뭐 하면은 뭐 다 대박 나고 뭘 곡을 쓰면 쓸수록 다 이러니까. 16세기 GD? 근데 까일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되게 많은 신조어를 만들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흔히 쓰고 있는, 물론 지금에 쓰는 의미는 다르지만 swag. 스웩이 스피어 선생님께서 써가지고 영국에서 처음 시작한. 아마 이제 제 생각에는 이탈리아 이런 데서 쓰는 단어들을 갖고 와서 이렇게 섞어가지고 이렇게 신조어로 만드는 그런 걸 되게 잘하셨던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존재하지 않는데 셰익스피어 자체가 그런 영상을 좀 봤었는데 그 되게 흥미롭게 봤는데 약간 투머치인 것 같아. 보통 마치 링컨이 뭐 살아있다, 뭐 마이클 잭슨 살아있네 그런 것처럼 약간 사람들 관심을 하기 위해서 한 거고, 그 반론되는 글도 좀 읽어봤는데 실제 당시에 어떤 서류나 뭐 출생 서류, 뭐 이사 서류, 뭐 관공서 뭐 이런 거 보면은 실존했던 했던 인물이고 당시에는 집단으로 연극을 쓰는 게 되게 횡행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 그 드라마에 보면은 대장 작가님 계시고 그 사단 옆에서 이제 넘버 2, 3 작가들이 이렇게 있는 것처럼, 그래서 보면은 어떤 작품은 셰익스피어가 50% 미만으로 쓴 것도 있고 이 연극에 나오는 말로라는 사람도 같이 셰익스피어와 함께 극을 썼던 사람이고. 실제로 그 극 장면이 있잖아요. 말로가 도와주는 장면들이 있어요. 뭔가 도와주니까 셰익스피어 글을 막 받아 적으면서 완성을 하고, 마치 그 집단 그 김은숙 사단 같은 그런 사단에서 사단의 짱이 이제 셰익스피어고 그다음에 이제 새끼 작가, 뭐 이렇게 이런 분들이 있는 거죠. 그럼 우리나라 드라마 작가 시스템이 16세기 영국 시스템을 지금 반영해서 쓰고 있었던 거군요. 재밌네. 결론? 대한민국 드라마 작가 시스템은 16세기 셰익스피어 작가 시스템과 같다. 두 번째 키워드. 두 번째 키워드 뽑아주세요. 치반. 네, 행운했습니다. 무대입니다. 무대. 할 말 엄청 많으실 것 같은데. 전 조명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이번 거 볼 때는 공간 조명도 되게 잘 쓰고 핀 조명도 사실 뭐 좋은 기계니까 또 얼마나 잘 됐겠어요. 공연
또 엠넷 출신으로서 또 그런 걸 또 많이 하셨던 하피님 의견을 또 들어보죠. 요즘에 너무 발달해서 어떻게든지 씬마다 프로그램을 해서 그걸 누르면 이제 순서대로 배열하겠죠. 그럴 거고 핀도 요즘엔 사람이 이렇게 안 하는 거다 기계로 할 것 같은데요. 저는 사람이 있었어요. 확실하지 않은 건데 이게 마이크 이런 거에 뭐 있어서 핀이 그걸 따라간다고 들었는데 사람 그 위치를 이런 시대가 되지 않았을까요? 요즘에? 우와, 무슨 어릴 때 과학 그리기 뭐 틀렸으면 그런 저는 보면서 조명들이 과하지 않고 굉장히 자연스럽게 몰입하도록 스며들었다. 왜 잘 친 조명은 조명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그런 조명이라고 하는데 저는 보면서 조명이 과하다는 생각은 안 들었고 그냥 무난했고 그게 내용을 이해할 정도의 특히 어둡지도 않고 또 근데 조명 관련해서 좀 신기했던 거는 굉장히 뎁스가 넓은 무대니까 무대 곳곳에 이렇게 조명들이 빛들이 마치 이렇게? 뒤에 마치 이 안쪽에 있어서. 있는 그 건물에 있는 횃불, 건물에 있는 어떤 뭐 불 이런 조명들 프랙티컬 라이팅이라고 하는데 그런 게 있으니까 굳이 조명을 따로 안 쳐도 자연스럽게 묻어나고 우와. 사람도 보이고 인위적이지 않고 이런 게 되게 잘 맞는 것 같고 오히려 그 가수가 노래 부르는 거는 그 임팩트 있게 줘야 되니까 백라이트 이런 걸 굉장히 세게 줘서 여기 보면 막 여기가 다 묻어나고 그게 멋있고 한데 이런 연극은 보통 이제 호흡을 지금 현재 있는 사람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주려니까 너무 과하지 않은 조명이 오히려 잘 맞는 것 같아요. 제가 그 얘기를 하셔서 기억이 났는데 저희는 아마추어였었으니까 얼굴이 나르는 거야 자꾸. 너무 세게 주니까 그때 이제 전문가인 선배님이 오시기 전까지 저희가 어떻게 대처했냐면 그럼 화장을 진하게 해 그래가지고 화장 엄청 진하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T존 엄청 진하게 해갖고 그렇게 해서 약간 이목구비를 보이게 했는. 지금은 안 그러죠. 지금은 이제 또 훌륭하신 마포구청의 그 조명계의 샛별 하이석 PD님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이 조명의 기본 원리부터 해서 이제 또 잘 세팅하고 하죠. 어딜 가나. 그래서 전 조명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아닌가. 연극에서는 특히나 무대를 미술을 많이 꾸밀 수가 없잖아요. 이게 뭐 옮기고 뭐 전환을 해야 되는 씬 막과 막 사이가 조명으로서 표현할 수 있는 것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데 잘한 것 같아요. 여기서. 저도 조명 진짜 중요하구나 라고 느낀 게 저희 볼 때 샹들리에 6개인가 이렇게 싹 내려오는 게 되게 많았는데 맨 끝쪽 샹들리에가 고장이 나가지고 불이 안 들어왔었어요. 그랬어요? 네. 되게 시야가 넓구나. 저는 일부러 끈 거 아니었을까? 하나만 딱 맨 끝에 쪽 무대 그 샹들리에만 꺼져 있던데요. 그래서 저 고장났네 하면서 저는 그때 살짝 몰입이 깨졌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저렇게 묻어나는 게 중요하구나. 현장에서 샹들리에가 15개나 내려왔. 15개요? 6개라고. 15개. 제대로 못 들으셨구나. 그러니까 15개라고 말씀드렸었어요. 인상 깊게 보시는 무대 세트나 이런 게 있었나요? 맞아요. 제일 맞아. 아래에서 이렇게 쑥 선술집 모양의 무대가 이렇게 쑥 올라오면서 씬이 자연스럽게 바뀌는. 그때 진짜 놀랐어요. 본 사람들만 이해할 수 있는. 맞아. 프론트 쪽에 있는 공간을 아예 숨겨놨다 공간을 예상도 드러내는. 못했었어요. 그건 진짜. 10m 높이까지 올라가요. 막 뛰어 올라가잖아요. 뛰어 올라가서 거기서 막 연기하고 그러잖아요. 나는 그거 보면서 저거 암전 딱 때렸을 때 진짜 하나도 안 보이거든요. 암전 딱 때리면 그럼 이제 막 그 야광 테이프 붙여놓은 것만 보고 막 뛰어다녔단 말이야. 나 그때 돈을 많이 들였겠구나 하면서 봤었죠. 전 이렇게 올라오는 그 장면을 보면서 올드보이에 나오는 싸움씬 유명한 거 있잖아요. 가로에 망치 때리는 그 씬을 보듯이 뭔가 시선이 이렇게 가로로 이렇게 쭉 되는 그런 거라서 되게 컨셉추얼하다라고 생각했어요. 뒤에 돌아가는 것도 되게 신기했는데 맞아요. 그 웅장하게 보이지 않았어요? 원형으로 돌면서 그들은 그냥 걷는 것 뿐인데 왕비 등장할 때 여왕 등장할 때도 등장할 때 처음 시작할 때 셰익스피어가 글 쓰면서 막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마무리할 때도 맞아. 우리나라 사람 좋아하는 수미상관 마지막에도 그러고 있는데 그게 계속 거기에 있으니까 뭔가 책 한 권 쫙 다 읽고 덮어주는 느낌이라서
그런 걸 의도를 한 건가? 라는 생각은 들었었습니다. 오늘 좋다. 오늘 좋다. 예. 또 내가 보자고 한 거잖아요. 다음 편으로 가죠. 두둥 효과음 넣어주시나요? 13번. 원작입니다. 원작. 영화. 원작도 할 말 많죠. 원작! 저는 안 봤습니다. 자, 뭐라고 아이디랑 비밀번호 알려줄까 했는데 아니요. 다 봐야 돼. 아니, 안 보는 사람도 있어야지 조금 더 풍부해질 것 같아서 전 안 봤습니다. 저도 안 봤고 안 보겠어요? 바빠서. 아이디랑 비밀번호 알려주면 뭐해? 하피디님 안 보신 줄 알았으면 전 봤었죠, 그러면. 빨리 말씀해 주시지. 아, 원작 영화를 본 사람은 그럼 가운데 계신 피디님 연출 보셨어요? 다행이네요. 그러면 그나마 다행이다. 근데 제가 아까 되게 인상 깊었던 명장면으로 얘기했던 것 중에 결혼식 장면 있었는데 그게 원작에는 없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근데 모르겠어요. 안 봐서. 근데 없는데 한국 연극에서만 연출로 새로 한국에서만 만들어낸 연출이었다. 그래서 내 기억이 안 나. 영화가 되게 야하다고. 별로 안 야해요. 그게 선물이긴 한데. 야긴 하죠. 선물이긴 한데. 그러니까 그 연령대에서 이제 그거는 이제 좀 보기 힘든 장면이긴 한데. 왜요? 볼걸? 아니야. 볼걸. 그래서 그 초야씬 침대 뒤에서 맞아. 연극에선 춤추는 걸로 막 바뀌었잖아요. 심지어 TV는 다 모자이크가 쳐져 있어서. 왜? 근데 원하는 바가 있었을 땐 그렇게 했죠. 명장면으로 얘기했던 그 펜 때 하면서 시작했는데 그게 없어요. 그냥 바로 그 신발 불 이렇게 하는 그런 장면에서부터 시작을 하고 그 키스하고 배에서 내리면서 안녕히 가십시오 비올라 아가씨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알게 되잖아요. 저분이 비올라? 이렇게 알게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여기서는 키스를 하고 순서가 좀 바뀌어 있어서 그래서 약간 좀 어이? 순서가 바뀌었네? 이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미리 아는 느낌이었었어요. 아무튼 그런 것들이 좀 각색이 좀 돼 있더라. 극적 장치를 위해서 그렇게 한 것 같고 그 무대나 미술도 굉장히 좀 비슷하게 하려고 많은 걸 노력을 했고 그리고 심지어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영국의 16세기를 표현한 데 있어서 그걸 이해하려면은 그걸 봐야만 그걸 할 수 있었을 것 같고 이게 미국에서도 연극이 있다고 하긴 하나 우리나라가 그걸 보고 많이 이해를 한 것 같더라고요. 근데 말로는 연극 배우가 우리 연극 배우가 더 나았다. 말로 되게 캐릭터 느끼하고 매력적이지 않나요? 나는 말로 연기하시는 분 되게 느끼하고 매력적이었던 것 같아요. 영화 원작에도 여왕이 나와서 이렇게 일하나요? 여왕이 그 007M 역할로 나오시는 그분 이름 성함을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분인데 그렇게 똑같아요. 근데 위에서 하진 않더라고요. 우린 되게 극적 장치를 위해서 연극에서는 다 2층에 올라가서 대부분 다 등장하시잖아요. 위험해 보여야 되니까. 시청자들이 모를 수 있으니까 약간 부연 설명을 해보자면 여왕이 나타나서 정리를 다 해주는 거죠. 그렇죠. 이 셰익스피어한테 뭐 사랑을 이룰 수 있냐 없냐 연극을 하냐 마냐 진정한 사랑의 연극이 있는가? 뭐 그런 거를 답을 해주는 게 거의 사실 여왕의 역할인데 조사를 해보니까 이 당시가 이제 르네상스 시기인 거죠. 근대와 전에 중세적인 질서가 이제 근대로 바뀌는 시기. 그러니까 저는 그 여왕이 나와서 뭔가를 정리해 주는 걸 보고 이거는 옛날에 그리스 뭐 연극 뭐 이런 얘기들은 보통 끝날 때 뭔가 누가 나와서 딱 정리해 주고 하는데 그런 느낌으로 뭐 신 대신에 여왕이 나와서 정리해 주고 넌 이래 넌 이렇게 해 끝내주는 되게 쉬운 결말일 수 있는데 얘기했던 그거잖아요. 크게 얘기해주세요. 데우스 엑스 마키나. 그게 바로 근데 나와서 좀 웃기긴 했어요. 저는 사실. 심지어 이거는 지금 현대 와서 만든 작품이잖아요. 셰익스피어 러브는. 근데 셰익스피어가 르네상스 있을 때 시대의 연극의 그 전환점이 됐던 게 신에 의한 종교에 의한 작품 풍속극들이 많다가 이때부터 사실 이제 그 인간을 중심으로 한 연극들이 많이 성행하던 때였는데 그런 사람을 다루면서 이거의 작품에서는 마지막에 여왕의 그런 데우스 엑스 마키나로 끝나는 것이 약간 뭐지? 좀
10점? 9. 예스. 9번. 9번은요. 음악과 음상. 네 분 계신 것 같은데 그분 다 진짜 연주하시는 것 같았는데 전 좋았습니다. 오히려 되게 뭐라 해야 돼? 현장감 있게 느껴진다 해야 되나? 근데 내가 거기 있었으니까 현장감은 있겠지. 되게 뭐라 해야 돼요? 좋았습니다. 당 떨어지는 것 같아요. 드세요. 감사합니다. 실현하는 부분이 많아서 되게 저도 현장감이 되게 있고 좋았고요. 그래서 저는 듣다 보면서 그 합창단 같은 목소리가 막 나오는 거예요. 이런 거 듣지 않으셨나요? 중창단 느낌이. 노래 자체도 막 그래서 뮤지컬처럼 누가 살짝 부른다면서 나오고. 막 이렇게 봤는데 부른 합창단이 안 보여서 그분 혹시 그분은 약간 좀 이미 녹음을 해서 MR을 플레이하고 섞은 게 아닐까. 가수들도 보면은 그죠. MR 되게 많이 쓰거든요. 라이브랑 얘기하셔도 되는 거예요. 예? 얘기하셔도 괜찮아요. 라이브 MR 따로 있잖아요. 그렇죠. MR이 종류가 많아서 맞아요. 그 진짜 메인 그리고 노래마다 힘들면은 이 부분만 비워놓고 이 부분은 넣고 이걸 많이 하기 때문에 부분적인 MR, 부분적인 AR인 거지. 그런데 저는 옛날에 제가 영국에서 빌리 엘리어트라는 연극을 본 적이 있는데 그때는 정말로 극 하는데 아래에 키보드와 드럼과 이렇게 현악기, 기타, 베이스가 보여서 이걸 보면서 이렇게 기르는 음악이 정말 저 음악이네? 를 확인하는 게 되게 재밌었거든요. 무대 아래 눈에 보이는 정도로. 그래서 그게 되게 인상 깊었는데 이번에는 현장에서 진짜 한 것 같은데 어떤 거는 약간 투 멋지 소리가 나오고 없으니까 약간 아쉬웠다. 그걸 하면서 연기를 하고 있는 그분들을 보면서 약간 대단하다는 생각을 했었어. 그 말씀하셨던 MR이 섞이는 부분도 공간음에 대한 약간 이해가 있는 MR과 그냥 아닌 그냥 생목 나오는 막 그런 느낌이 아니라 약간 좀 에코가 있는 느낌으로 들어가서 그래서 어색하지 않았던 것 같았어요. 근데 그 얘기를 하니까 또 생각나는 게 발성이네요. 발성. 마이크 뭐 대부분 다 요새 다 마이크 여기 아니면 이렇게 다는 것 같은데 사람 머리에서 뺏고 여기도 이렇게 다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해도 사실 이제 생 연극 가면은 저 무대 끝에 있는 뒷사람에게 내 말을 전달한다 생각하고 뱉어라 이렇게 한단 말이죠. 연극 연습할 때. 그래서 실제로 그걸 경험한 사람과 처음 연극을 해본 사람의 발성 차이가 어마무시하게 느껴졌었어요. 근데 그거를 위에 계신 이제 음향 감독님이 이걸 이제 조절을 하셨겠죠. 그래서 그 밸런스가 크게 튀지 않는 걸 보고 훌륭하구나 그런 걸 느꼈어요. 저는 평소에 뮤지컬은 몇 번 보러 다니는 편인데 이 장면에서 넘버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다 대사 처리가 돼서 개인적으로 그냥 어색하게 느껴지는 부분들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근데 엄청 많았어요. 노래를 했으면 좋겠다. 노래를 했으면 좋겠다. 막 맨 처음 시작할 때도 막 이렇게 하고 막 다 이렇게 모여들잖아요. 그럼 노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나 그대를 하고 계속 막 그래서 근데 그러는 와중에 뒤에서 스피커처럼 노래가 들리니까 어색함이 더 저는 크게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뮤지컬 많이 봐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어요. 뮤지컬 많이 안 보니까 그 부분이 오히려 음악이 좋았어요? 아니 음악이 필요한 부분이 있었다는 건 동의를 하는데 어색한 거는 사실 좀 덜 느꼈던 것 같아. 원래 뮤지컬은 그러니까 사람들이 직접 부르면서 걸어와야 되는데 사람들은 걷고 있는데 노래가 들리니까 그건 뮤지컬에 익숙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또 그렇게 볼 수도 있겠다. 네, 그랬습니다. 쉬운 거. 배우입니다. 좀 다른 연극들에 비해 초호화 캐스팅이라는 말들이 많았잖아요. 맞아요. 스타 마케팅이 굉장히 돋보이는 작품이었다. 영국에서 이렇게 캐스팅을 크게 해서 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던 것 같긴 한데 사실 저는 긍정적으로 봤어요. 이것 좀 깊게 좀 뒤에 넘겨서 얘기하면 안 되나? 파트 3를 넘겨서 얘기하면 안 되나? 스타 마케팅에 대한 얘기를 아예 이건 좀 좋습니다. 되게 그럼 그것만 여쭤봐도 돼요? 혹시 저희가 봤던 페어 말고 다른 보고 싶었던 페어가 있었나요? 저는 사실 정소민 배우가 저의 원픽이었는데
정문성 배우보다는 김성철 배우가 보고 싶긴 했어요. 그래서 약간 대세고 하니까. 그리고 대부분 작년에 봤던 드라마에 다 김성철 배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유명한 조승우 배우가 시상식에서 자기를 자극 주고 뭐 하는 배우가 있다고 딱 한 게 김성철 배우였더라고. 시상식에서. 그래서 얼마나 잘하길래 저러나 했는데 이거 나가고 있을 때도 아마 하고 있을 거예요. 3월 26일이 막공이니까. 볼 수 있잖아. 네. 그래도 저에게 윌 셰익스피어는 정문성입니다. 피디님은요? 누군지 모르면 빨리 보세요. 프로그램. 아니야. 딴 사람 얘기하는 거지? 아니 그냥 이걸 보고 싶어서 쓸 수도 있으니까. 피님이 드라마 전문 그게 아니라 또 아이돌만 잘 이렇게 파악하시는 분이라서. 아하! 사실 저는 그 영화도 2번 보거나 3번 보고 이런 걸 잘 이해 못하는 사람이라서 이렇게 페어 바꿔서 보는 문화에 아직 되게 생소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걸 봤을 때 충분히 재밌었고 다른 사람의 연기가 궁금하다는 건 사실 이렇게 많이 느껴지진 않았고 그냥 저는 김유정 배우, 정문성 배우 봤던 거는 되게 만족합니다. 이슈되는 이야기랑 그다음에 연극에 관련된 이야기를 파트 3로 넘어가서 조금 해볼게요. 추순종. 자, 파트 3. 당이 좀 떨어져서 당을 좀 채우고 왔습니다. 너무 힘 빠진 채로 웃으시는데? 스타 마케팅 얘기를 하려다가 요거는 좀 각자의 생각이 되게 많이 다를 것 같아서 좀 얘기를 듣고 싶어서 제가 넘기자고 했었어요. 이슈가 되는 것, 가격. 뉴스 기사 이렇게 팡팡 띄워주겠지. 10만 원이 넘었다 뭐 이런 거 띄워주겠지. 근데 원래 뮤지컬은 10만 원 넘긴 지 꽤 됐잖아요. 그렇게 제가 대학교 10년 전에 또 10만 원 넘겨지도 있었고 한 5년 전? 고등학교 때도 봤을 때도 10만 원은 훌쩍 넘겼던 것 같은데 뮤지컬은 그때도 그랬던 것 같아. 이 작품이 거의 일반 뮤지컬들이랑 비슷하게 제작비가 들었다고 아 제작비 자체가?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비싼 가격을 받지 않았을까? 제작비 때문에 그러니까 제작비 사실 그 캐스팅 비용도 들어가는 거니까 뭐 그렇긴 하겠지만 저는 돈에 이게 이슈가 되는 이유는 사실 가치에 대한 문제를 과연 연극이라고 했을 때 이제 좀 하이한 거 아닌가 평소에 느끼는 감정. 왜냐면 평균적 회화 가격이 2만 원에서 3만 원이 보통인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지금도 아마 그럴 거고. 그리고 회화는 되게 제 값에 보면 바보다라는 말이 있는 정도로 할인을 되게 많이 하잖아요. 되게 유입을 많이 시키기 위해서. 평균 가격이 있어서 약간 좀 논란이지 않았나 싶은데 사실 이게 왜 논란인지 사실 잘 이해는 못하겠어요. 근데 아까 회화가 2, 3만 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여기 이번에 셰익스피어 인 러브가 오피석이랑 1층이 11만 원, 2층이 8만 8천 원, 3층이 5만 5천 원이었다고 해요. 캐스팅 비용으로 많이 들어갔을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근데 여기 출연료가 제작비 30%가 출연료로 나갔다고 하더라고요. 꽤 많이 나갔네. 되게 많이. 그 스타 마케팅을 하려면. 근데 그만큼 또 끌어오는 그쵸. 그게 있었겠지. 우리나라의 그 연극 같은 게 스타 마케팅에 많이 의존하는 시스템이잖아요. 이게 잘하는 흡입력 있는 배우들이 있으니까 보러 오고 그걸 또 보고 출연료가 많이 나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자연스럽게 또 이번에 하는 작품 굉장히 규모 컸고 거의 사실 뮤지컬과 비슷할 정도로 출연 등장인물도 많았고 어떤 세트나 의상이나 이런 것도 되게 비용이 많이 들었을 테니까 이런 건 사실 시장 경제에 맞춰서 가격이 나는 거고 손해보고 할 수는 없으니 예, 어쩔 수 없지 않을까. 비싼 돈을 내서 사람을 인지도 있는 사람을 해야지 사람들이 오니까. 아까 제가 가치에 대한 얘기를 하다 말았는데 대한민국 연극을 보면서 약간 와 진짜 훌륭하다. 해외 나가도 저 연극은 진짜 뭐 셀링이 잘 될 것 같아 라고 할 수 있는 게 몇 개나 될지가 지금 사실 그러니까 퀄리티에 대한 게 딸려오더라고요. 대부분 다. 저는 그래서 약간 피부로 느끼는 그게 어땠는지가 되게 중요했었어요. 약간 비싸다. 연극치고는 비싸지 이런 느낌이었는지. 요즘 영화 얼마 정도예요? 2만 원. 그러니까 뭐 거의 요즘 연극이 한 2만 정도 되는데 아니 연극의 영화
요즘 영화가 한 2만 원 정도 되는데 거기다가 뭐 3D 붙고 막 뭐 아이맥스 붙으면 더 올라가잖아요. 저는 그냥 이게 10만 원 넘었다라는 얘기를 듣고서 이 연극을 보는 거랑 영화 한 5편분을 보는 거랑 효용적으로 볼 때 어디가 더 괜찮을까 하면 저는 이 연극을 보는 게 훨씬 더 좋은 경험이라 생각하거든요. 사람들도 많고 현장에서 뭔가 일회성으로 한 연극이고 하니까 점점 물가가 굉장히 많이 오르고 하니까 이 정도는 10만 원 정도가 옛날에는 정말 큰 벽이었는데 요즘에는 밥 한 번 먹으면 다 1만 원이 되는 세상이고 영화가 2만 원인 시대에 이 정도의 캐스팅을 가진 작품이 10만 원 정도인 게 무리인가? 하면 그렇게 무리는 아닌 것 같다 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들었어요. 저희가 뭐 그렇게 막 부르주아라서 그런 게 아니라 저희도 밥 한 끼 먹을 때 더 1,000원이라도 싼 거 먹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인데 20만 원의 가치를 문화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에 그냥 그것이 너무 아깝다는 생각을 하는 게 맞느냐에 대한 것 때문에 질문을 던졌던 거였어요. 그러니까 문화적인 거랑 욕망과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그 가치가 다른 건데 그거를 왜 그런 동일신 선상에 놓고 뉴스에서 마치 그것이 뭐 잘못된 양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그런 문화적 발전이 없는 건데 그걸 왜 그렇게 표현했을까에 대한 의문이었었어요. 제도적 장치에 대한 얘기는 전혀 없고 연극, 스타 마케팅 옳은 것인가 뭐 그렇게 되니까 좀 답답한 느낌이 있었죠. 그래서 그런 거가 이후에는 없어 지금. 뉴스 기사를 찾아봐도 거기까지 끝이. 연극 오프닝 전에는 뭐 논란, 이슈 해놓고 보고 난 사람들의 얘기를 통해서 그 정도는 할 만한 것 같아요 라는 얘기는 전혀 없고 지금 그냥 뭐 블로그들에는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가치가 있었다, 뭐 아니면은 뭐 좀 아쉬웠다 이런 것도 있는데 그 커지려면 시장이 커지려면은 저는 그전 유입을 위한 그건 필요한 장치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어요. 다른 느낌이지. 굉장히 좋은 말이네요. 잘 쓴 논설문을 보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마지막에 파트 3에서 스타 마케팅이 가격으로도 논란이 있지만 또 의견이 나뉘어지는 게 어쨌든 대중성 있는 이제 매체의 배우분들을 듣고 하니까 다른 연극 배우들의 자리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견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큰 판이잖아요. 판 자체가 크니까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부분 아닌가. 그리고 이게 초연이잖아요. 처음이기도 하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나중에 발전을 위해서라면 처음이니까 필요하지 않았나. 그리고 그들을 캐스팅하기에 충분했다. 잘하더라. 연습을 얼마나 많이 하는데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 연극을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한두 시간 작품을 위해서 총 그래도 적어도 제가 100시간 연습할걸요? 그 시간에 대한 가치, 그때 먹은 도시락값, 그때 먹은 물값, 음료수값 등등등이 포함된 그 1시간을 위해서 뒤에서 준비한 그 노력에 대한 가치가 그 정도로 표현이 되는 거고 그래서 더 가까이서 볼수록 더 비싼 거고 그런 건데 저는 그걸 이해시키는 데만큼의 어떤 접근성과 거리감이 아직 좀 안 좁혀져서 연극 시장이 좀 그게 아쉬운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게 팩트 1이 제가 찾아본 기사에서 150개 소극장이 코로나 이후에 지금 120개, 100개로 지금 줄어들었대요. 제가 아는 첫 번째 제가 대학로에서 연극 봤던 게 죽여주는 이야기 그 유명한 게 있었거든요. 그 극장이 지금 잠깐 닫았는지 계속 닫았는지 모르겠지만 닫았다더라고요. 그 정도로 좀 연극 시장이 안 좋은데 저는 이게 활로를 찾아주지 않을까? 이런 스타 마케팅으로 인한 연극의 그 좀 거리감을 좁혀주고 관심도를 높여줘서 좁혀주지 않을까? 저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스타 마케팅에 대해서 자리를 빼앗는 거 아니냐라는 말은 사실 자리를 더 만들면 되죠. 한정적인 자리를 만들어 놓는 그 시스템이 문제인 거지 자리를 더 만들어 놓는 거에선 사실 다들 좀 이렇게 좀 보지 않는 것 같아요. 좋은데요. 너무 갑자기 말씀을 너무 잘하시는데. 그러니까 나 너무 질투나네 또 갑자기. 11만 원 돈을 주고 티켓을 샀잖아요. 그러면은 그 티켓을 가지고 극장 안에 들어갔을 때 뭔가 기대하게 되는 게 있을 텐데 그 제 기대감을 충분히 충족시켜줬던 것 같아서 연극 자체가 그래서 저는 10만 원 아깝지 않았습니다. 추천할 만하잖아요. 네, 너무너무요. 그냥 1년치 적금 들어서 밥 11공기 굶고 그러니까 볼만한 것 같아. 한 달에 한 끼씩만 굶어봐라. 그러니까. 저는 추천할 만한 것 같아요.
하루에 이제 10,000원의 점심값을 아끼기 위해서 도시락을 11번 쌀 정도의 충분히 값어치가 있는 연극인 것 같다. 따님한테 그렇게 이제 하실 수 있을 정도인가요? 그게 가치가? 연극 무대를 사실 제 딸은 본 적이 없는데 연극 무대에서 사람들이 연극을 하고 그냥 우리가 눈으로 보는 현실 외에 표현하고 뭔가를 만드는 그런 작품을 올리고 하는 게 이런 세상이 있다. 이런 거를 좀 알려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른 연극 같은 걸 한번 이해가 쉬운 정도의 수준이 맞는 연극을 한번 보여주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럼 다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던 거네요. 혹시 아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되게 좋아하는 배우가 있거든요. 그 박솔희 배우라고. 혹시 아세요? 혹시 아세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배우인데 네. 엄청 귀엽고 사랑스러운 배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 배우분께서 최근에 해와에서 그 그날의 타이밍이라는 연극을 3월 1일부터 맞아요. 3월 5일까지 공연을 올렸었는데 되게 유쾌하게 봤어요. 6개의 스토리를 옴니버스 구성으로 해서 길지 않은 연극이라서 또 소극장은 좌석도 불편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별로 안 길고 흐름 자체도 빠르게 지루하게 느껴지지 않는 그런 연극이라서 재밌게 보고 왔었습니다. 솔희 배우님이 솔희 했나요? 그녀가 찢었어요, 진짜. 진짜? 최고였습니다. 이게 또 사실 저희랑 같이 작품한 배우들은 다 어딜 가나 이렇게 부끄럼 없이 이렇게 잘하는 친구들이에요. 어딜 가나 부끄럽지 않게. 네, 자. 저 지금 부끄러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다른 거 뮤지컬 살짝 추천하자면 If Then이라고 이거 If Then If then. 만약 그랬더라면 이런 이것도 셰익스피어 인 러브 제작사가 쇼노트가 제작한 뮤지컬인데 올해 한국에서 초연했거든요. 근데 이것도 돈이 안 아까운 뮤지컬이었습니다. MBTI N인 사람이 만든 뮤지컬 같은. 만약 내가 이때 이랬더라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만약 내가 이때 이 선택을 하지 않았더라면 해서 계속 이야기가 이어지는 뮤지컬인데 한 여성이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해서 이혼 후에 이제 어딜 왔어요. 외국에서 왔어요. 이제 거기서 부터 시작되는 이야기. 거기서 시작되는 이야기인데 그녀가 이때 이 선택을 했다면 이런 상황이 일어났겠지? 근데 내가 이때 이 선택을 했다라면 이런 일이 일어났을 거야. 라는 두 가지 스토리를 다 보여줘요. 약간 마블의 왓이프 같은. 그런 구성의 뮤지컬은 또 처음이라서 구성이 재밌었던 거구나. 흥미롭고 좋았습니다. 추천드립니다. 되게 많이 보네. 그런 뮤지컬. 너무 좋아해요, 그런 거. 뭐 그런 쪽으로도 그러면은 진로에 대한 방향 생각도 좀 막 욕심이 생기고 막. 너무너무요. 너무 무대 서고 싶고 그래서 요즘 한창 올해 들어서 너무 많이 보러 다녀서 그런지 너무 무대에 서고 싶은 욕망이 강해졌습니다. 보신 관계자 여러분들, 우리 원재 좋은 사람입니다. 네. 저는 관객모독이라는 연극을 지난해 봤어요. 그래서 이게 또 할지는 모르겠는데 이것도 한 몇 년 만에 다시 기욱서 감독님이 다시 하신 거더라고요. 있던 거를 다시 하는 건데 진짜 관객을 모독하는, 내내 욕하고 막 되게 인상 깊게 봤었고, 사실 그거가 소극장인 거 작긴 했지만 임팩트로 따지면 전 셰익스피어 인 러브만큼의 임팩트가 저한테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약간 예술에 좀 이해가 좀 돼야 되는 부분이 좀 있어서 좀 어렵긴 했지만, 그래서 그 기욱서 감독님이 연출하시는 그 연극이 또 있습니다. 여기서 나갈라나? 이렇게 포스터 나갈 것 같은데, 신춘문예 작품을 가지고 극을 올리시는 게 또 수유? 어디 그쪽 위쪽에 어쨌든 거기서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약간 혼자 급발진했지만 연극 시장에 활성화는 사실 연극을 보러 가야 이런 게 있으니까 좀 이런 거를 저희가 좀 이렇게 하면은 좀 많은 분들이 가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저는 그 연극이나 뮤지컬을 최근에 본 게 별로 없어서 추천이라기보다는 그냥 제 되게 인상 깊었던 기억 중에 하나가, 제가 해외에 연극에 교육받으러 갔을 때 빌리 엘리엇이라는 뮤지컬을 봤었는데, 그냥 일과 시간 끝나고 저녁에, 그때 너무
기억이 좋았거든요. 해외에서 보니까 좀 느낌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뭔가 연극을 하고 아무래도 그런 스토리가 시작된 거에서 보니까 좀 더 소리도 꽉 채워 들어오는 것 같고, 거기서 주위에 있는 외국인들 뭐 아니면 거기 관광관 저 같은 다른 나라 사람도 많고 해서 되게 좋았던 경험이었거든요. 특히 근데 영어로 보통 되기 때문에 내용을 잘 이해 못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본인이 영화나 이런 걸로 내용을 어느 정도 아는 걸 보기를 좋을 것 같고요. 보면서 하면은 충분히 그 춤추고 이런 거를 이제 즐기면서 볼 수 있는 그런 거죠. 그래서 저는 기회가 되면은 영국이든 미국이든 외국에 나가게 되면은 거기서 유명한 뮤지컬을 한번 꼭 보시라. 되게 눈이 트이는 경험을 할 것이다. 특히 라이브로 막 연주하고 하는 그런 같이 보면은 더 큰 재미가 있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이제 오늘의 마무리. 원래는 시작할 때 하는 건데 카페인 지수와 한 줄 리뷰. 한 줄 리뷰 부탁하겠습니다. 왜 그렇게 보세요? 기대돼서. 저는 남녀노소가 셰익스피어의 사랑에 빠질 수 있는 머글들을 위한 입문 연극이다 해서 5잔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만큼 너무 재밌게 봤어요. 왜 결말이 살짝 아쉬웠다 뭐 이런 말씀 살짝 하셨잖아요. 그 연극 내내 그 얘기 하잖아요. 코미디를 만들어라. 사랑 얘기 그런 거 말고 코미디 만들어라. 그게 계속 그러는데, 그래서 이 연극이 커튼콜로서 완성이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커튼콜 자체가 결말이다 라고 커튼콜까지 같이 보면은 이거는 코미디지 않을까. 춤추고 노래하고 아주 신비로운 일이지. 네, 준비했네. 코미디잖아요. 좋다. 저는 죽은 세익스피어의 살아있는 로미오 앤 줄리엣 메이킹. 그러니까 저는 이걸 볼 때 뭔지 알길 잘했어. 박제화된 교과서 속에 있는 세익스피어가 나와서 뭔가를 하는 게 너무 흥미로웠고, 그리고 로미오와 줄리엣이라는 우리가 잘 아는 연극을 만들게 한 과정을 보여주는 게 되게 흥미로웠어요. 그래서 뭔가가 살아 움직여서 로미오와 줄리엣을 이렇게 만들었어 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되게 거기에 빨려 들어가는 그런 경험을 해가지고 이런 리뷰를 붙였습니다. 저의 카페인 지수는 너무 다 하면 안 되니까 4잔 할게요. 저번에 더글로리 몇 점 주셨어요? 그럼 4잔 줬죠. 4잔을 줬는데요. 메이킹이란 말 되게 확 와닿는다. 아, 그래요? 좀 진짜. 생각하지도 않았던 네. 단어인데. 저는 잔수부터 먼저 하면 일단 4잔. 한 줄 리뷰는 전 그러니까 거창한 건 준비 안 했고 그냥 처음은 항상 힘들어 그냥 이걸로 그냥 생각을 해왔었어요. 약간 뭐 초연이기도 한데 이슈도 있었고, 그 다음에 스타들도 한 번에 사람도 많이 하고, 뭔가 그런 거 처음이 항상 이렇게 깨주는 그게 되게 힘든 거니까 이 작품이 좀 그런 게임의 좀 시작점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좀 높게 점수를 줬고, 작품성 자체로도 제가 오랜만에 연극을 보면서 좀 깨는 느낌이 있어서 가지고 처음에 다운됐다는 그게 오늘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제 좀 느꼈던 감정이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뭔가 저가 이 산업에 뛰어들면서 약간 좀 이렇게 갇혀진 느낌이었는데 조금 이걸 보면서 조금 깨는 느낌이 좀 있지 않았나 하는 게 있었습니다. 뭐 틀을 깼다 이런 느낌인 건가요? 한번 설명해 주세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저가 편견이 되게 많고 선입견이 되게 많아서 오히려 저는 그걸 깨려고 노력하면서 사는 편이거든요. 약간 반대적인 거를 항상 보려고 하고 이런 것들인데, 연극은 제가 아까 시장에 대한 문제 때문에 저도 논외로 생각하고 계속 살아왔던 것 같아요. 한 7, 8년을 그렇게 살고 있다가 7, 8년을 그렇게 살다가 이걸 보고 나서 내가 갖는 창작이라는 부분들을 되게 이렇게 닫고 생각을 해왔구나라는. 약간 비슷한 얘기인데요. 그냥 저는 이걸 보면서 셰익스피어 시대에 연극을 만들어서 공연 올리고 하는 거랑 요즘 시대에 유튜브에 컨텐츠를 올리고 하는 거랑 굉장히 비슷한 게 많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셰익스피어에 하는 말들도 그렇고 뭔가 제작비를 만들기 위해서 펀딩을 받아야 되고 펀딩을 해주는 사람들의 어떤 요구사항을
그 연극에서 보면 굉장히 말도 안 되는 걸 넣으라는 막 그런 거를 하면서 개 넣어. 막 막서 싸우기도 하고 원래 이제 로미오와 줄리엣이 해적이 나오는 이야기가 될 뻔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잘 돼가지고 사랑 얘기가 됐고 또 컨텐츠를 만드는 사람들 영감이 떠올리지 않아서 고민하고 주위의 사람들 시기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그런 거를 보면서 저는 요즘 시대 유튜브로 영상을 많이 소비하는 이런 시대에 크리에이터와 그 시대의 셰익스피어가 굉장히 비슷하구나. 이런 사람들은. 아, 오늘 되게 이렇게 확 와닿는 말을 셰익스피어는 16세기 유튜버였군요. 와닿는다. 창작이라는 점에서 그런 분들 되게 와닿네요. 많은 분들이 보고는 있더라고요. 조회수가. 근데 댓글이 좀 아쉬운 것 같아요.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 저희도 또 그냥 하는 리뷰가 아니라 좀 더 좀 풍성한 재밌는 리뷰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마무리 무드 알죠? 무드 하면서 끝내자. 하나 둘 셋. 무드. 자신감 있게 자신감 있게. 하나 둘 셋. 무드. 안녕.